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사이트K의 배종선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이제 첫 번째로 짚어볼 기사,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1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원격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이 원격 헬스케어가 16개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혁신 중소기업 인성 정보에 대한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원격 진료 현황은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헬스케어가 또 주목을 받는 시대거든요. 네. 또 코로나19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격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해외는 상당히 풍성한데 국내는 규제에 꽉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원격 이 헬스케어. 근데 또 이제 인성정보는 IT 기술 플랫폼 측면에서도 요즘에 이제 플랫폼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원격 의료 헬스케어 제품을 16개국에 수출하는데 정작 이제 연간 매출이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분기가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2,500억 내외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국내에서의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만큼 해외에는 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성정보의 경우에 국내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허브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받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국내 상황을 보면은 원격 의료가 규제에 딱 막혀 있죠. 이게 이제 네. 대한의사회를 비롯해서 우리 동네 의원들이 또 반발하는 이 법 제정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상당히 이 인성정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아쉬운 것이 이 원격 의료를 통해서 심지어는 간호사가 원격을 진료하는 경우에도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지금의 시대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 의료 시장은 원격 진료가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 이 점이 상당히 해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성정보는 원격 의료 시스템을 포함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가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원격 의료가 될 겁니다. 분명히 네. 이 부분에 대한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한 번 더 감염은 없어야 되겠지만 감염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원격 의료, 진료 또 필요한 상황인데 전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구현해야 될 그 프로세스와 과정을 그대로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성정보입니다. 하이 케어 허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인데 말 그대로 원격으로 집에서 자택에서 이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혈당 검사, 심전도 검사, 그리고 혈압 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데이터가 연결돼 있는 의사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데이터가 발생될 경우에 뭔가 문제가 있겠죠. 측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조관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이 원격 진료의 핵심은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이게 인성정보의 하이케어 허브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측정해 보시죠. 한번 자세를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또 처방이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비대면을 통해서 진료 모니터링, 건강 모니터링이죠. 바로 이것이 다 가능해지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양한 의료 정보가 들어오면 사실 이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건 읽어내고 어떤 건 읽어내지 못하는데 인성정보의 하이케어 이 허브 시스템의 특징은 호환성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국제 표준으로 전환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국가보건처에 한 8,000대 시스템이 납품이 돼서 5,000대 정도가 이 보건 군인이죠. 보건 군인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공급이 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성정보의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지난 5월 중순쯤에 정점을 찍고 최근에는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1%대 오름세로 시작을 했고요. 0.83% 올라 4,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면에는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아모레 이제 설화수가 인도로 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인도 시장의 첫걸음을 떼게 됐는데 시장 진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시장 다변화에도 우리가 네. 동그라미를 치고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지금 올해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화장품 그러면 중국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인도에 진출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인데 원래 이제 이게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 부담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선 진출하고 오프라인 후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걸 현지의 유통망을 잘 갖추고 있는 뷰티 유통 1위 업체인 나이카와 협력을 해서 먼저 대표적인 화장품 모델부터 먼저 보여주는 그런 이 판매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이제 인도도 좀 시장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인도의 화장품 시장 성장세는 어떤가요, 그러면? 천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해 인도 시장 규모가 약 한 18조 원, 세계 한 7위 정도 규모인데 인도 하면은 또 굉장히 또 고유한 전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천연 화장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또 이 소비자들의 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연 화장품을 개발해서 인도에 공급을 하는데 2025년이 되면은 인도 화장품 시장이 약 한 5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네.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업체도 중국이 아니라 꽉 막혀 있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새로운 시장이 다변화되는 시장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인도 시장의 특성을 어떻게 살려서 현지화에 나설 계획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현지화, 그다음에 차별화, 그다음에 SNS인데 먼저 이제 현지화는 이 중산층이 계속 이제 소득 성장이 되면서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이걸 또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차별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동물성 유지 성분이 들어간 건 꺼려하는 인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천연 성분의 화장품을 우리가 공급하는 전략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은 인도 내에서도 이 유튜브에 많은 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상당히 홍보 전략, SNS를 통한다 그러면 상당히 인도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억 시장을 이제 공략하면서 인도로 가게 된 아모레퍼시픽의 기사 만나봤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주가 최근 시장 그리고 타 업종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전일 장중에 3% 넘게 올랐고요. 종가는 1.91% 오른 16만 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 2개로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 K의 배종선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